여러분은 외국인들에게 한국하면 생각나는 단어에 대해서 묻는다면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예전이라면 한국이 어딘지 몰라 당황하거나 알더라도 김치라는 단어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달라졌습니다. 외국인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떠올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외국인들은 여전히 김치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지만 몇몇 외국인들은 한국 드라마 혹은 영화, 음악, 역사 등과 관련된 여러 내용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많은 곳에 알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죠. 이와 관련하여 생각하지도 못한 단어를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하면 방산산업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국의 방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특히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 체결을 통해 많은 나라의 한국 방산업의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와는 단 하루 만에 2조 2천억의 계약을 하며 서로 협력하는 사이로 발전했는데요. 당시 체결한 내용에는 다연장 로켓 천무가 포함되어 있어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정권이 바뀌면서 방산 계약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고 생각되었는데요. 방산에 지나친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이 폴란드 현 정권의 생각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런 우려는 그저 기우에 불과했던지 지난 25일 폴란드의 새로운 대통령인 안제이 두다가 직접 K9과 K2 생산 라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한국의 저력과 우수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죠.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한 한국의 방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바로 휴전 국가라는 한국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현재까지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북한은 이런 분단 국가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봐주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름도 북한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주길 바라는 것인데요. 최근 유엔 총회에서는 DPRK로 불러주지 않는 것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개의 국가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휴전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을 도발하며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것처럼 굴었는데요. 정말 전쟁을 원하기라도 했던 것인지 최근에는 전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일까지 벌였습니다. 바로 러시아로 북한군을 파병 보내는 것이었죠.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이 2,000명의 북한군을 러시아 서부로 보냈다고 보도한 것인데요. 심지어 훈련을 마친 북한군의 구체적 움직임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그러자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도 해당 사항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며 관련 소식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해당 소식에 대하여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했는데요. 심지어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속셈이라며 해명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파병과 관련된 소문은 2월부터 차츰 흘러나왔던 내용이었는데요. 북한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 2월부터 10년 만기 복무한 일부 군인들을 제대시키지 않고 러시아로 보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대를 앞둔 군인의 부모들에게는 콩농사를 지으러 러시아로 보낸다고 했다고 하죠. 더 이상한 것은 해외에 나갈 때는 당증이 있는 인원만 파견되는데 어째서인지 입당하지 못한 군인들도 대거 해외로 보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전쟁터에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와 더불어 군인을 선발했던 시기가 김정은이 고가의 차량을 푸틴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간 직후라 주민들 속에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에도 북한은 그 어떠한 대답도 들려주지 않았던 터였는데 최근 점차 일이 커진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것이죠. 북한과 입을 맞추기라도 했던 걸까요? 북한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자마자 러시아도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격분한 모습으로 허위와 과장이 이루어진 가짜뉴스라고 언급했는데요. 현지 시각 23일 브리핑에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표현까지 하며 북한의 파병 소식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속일 수 없는 법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관련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나토는 관련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 확인이 어렵다라고 처음에는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이내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음을 밝혔죠. 미국조차 관련 소식을 확인하자 러시아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한 모양인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파병설에 처음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가 모두가 망설였던 질문을 했는데요. 북한국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사진에 대해 견해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은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하며 사진들이 존재한다면 사진에 무엇인가 반영되었을 것이라며 사실상 파병 소식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이에 북한 또한 확고하게 파병 보내지 않았다라는 입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일 것이라고 간접 시인을 했습니다. 대북제재의 파병 금지 부분은 없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밝히는 말이기도 했죠. 이로 인하여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을 간 이상 우크라이나에서도 파병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에 서방국에서도 파병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서방국까지 참전하게 되면 세계 전쟁으로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이 예상한 형태는 아니지만 작은 확률이라도 전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기 연구를 중단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손에 꼽을 정도로 무기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띈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지한 무기임에도 한국에서는 전 세계 2위에 달하는 생산성을 보이며 보유하고 있는 무기인데요. 바로 집속탄입니다. 집속탄은 일명 강철비라고 불리며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탄 세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중에서 열리며 다수의 소형 탄두가 넓은 지역에 퍼지도록 설계된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도가 낮은 편에 해당하기에 그 일대 전체가 초토화될 수 있죠. 더군다나 그 지역에 불발탄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어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에서 느끼셨다시피 집속탄은 민간인이 피해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잔여 위험도 높기 때문에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무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나라들이 모여 사용, 생산, 저장 및 이전을 금지하는 오슬로 협약을 맺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오슬로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북한 때문이었죠. 북한의 경우 핵무기 또한 가지고 있기에 그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전쟁 억지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역할을 집속탄이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안보를 위해서 한국은 대량으로 집속탄을 만든 것인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국은 다른 나라와 집속탄의 형태가 다릅니다. 한국은 앞서 설명했다시피 집속탄 생산 세계 2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집속탄을 만드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사용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방어의 목적을 두고 있어 생산과 보유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도 특이한 부분인데요. 그렇기에 다른 나라의 집속탄과는 연구하는 부분이 차별성을 띠며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넓은 살상 범위를 고려하여 설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사용 혹은 판매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구형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하게 된다면 민간인의 피해 또한 커질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개발 및 생산할 때는 굳이 불발탄을 줄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공격 반경을 넓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공격에만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요. 불발탄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지점에서 폭발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항상 불발탄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그렇기에 자가 파괴 기작을 추가했죠. 집속탄이 목표에 도달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미폭발 탄두가 자동으로 소멸 혹은 해체되도록 설계된 기술입니다. 불발탄이 남아 민간인에게 장기적인 위험이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도움을 줄 것이라 본 것이죠. 이 기술은 오직 한국에서만 생각해낸 기술로 전쟁 중에 무의미한 희생을 최대한 줄이려는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대량 살상형이 무기의 목적이 아님을 확실히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구형 집속탄을 그대로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요. 비축 집속탄들 또한 불발률을 낮춘 새로운 집속탄을 교체 후 비축하며 안전성을 개선해왔던 것이죠. 오슬로 협약에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예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집속탄들은 북한의 파병으로 인하여 방어에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북한군의 파병으로 인하여 국제 정세가 빠르게 뒤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토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전을 도와달라고 압박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북한이 파병을 보낸 것이기에 한국 또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토 측에서는 한국이 파병을 보내게 된다면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무기 지원만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중 우크라이나의 비밀 병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 만든 집속탄일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집속탄이 사용 금지하자는 여론이 들끓기는 했으나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국가 모두 집속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에 사용 금지된 무기들을 대량으로 사용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보내준 집속탄을 쓰게 된 것이었죠. 해당 무기는 러시아에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기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핵폭탄격인 무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집속탄으로 러시아의 발을 묶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소식을 감추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한국에게 왜 서방국의 말에 휘둘리냐고 이야기한 것도 한국의 무기를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집속탄을 대량으로 생산하기도 하며 방산 능력이 뛰어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지원이 높아질 것을 걱정한 것인데요. 더군다나 한국에서 가장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현무 시리즈인데요. 최근에는 핵과 맞먹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현무5는 러시아가 눈여겨보던 무기였습니다. 아직 제대로 성능이 드러난 적은 없지만 국군의 날의 그 모습을 보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반응했을 정도였는데요. 현무 시리즈가 우크라이나의 지원이라도 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듯합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현무포만 하더라도 그 위력이 상상 이상인데요. 고각 발사 미사일로 외기권인 1000km까지 상승한 뒤 2톤의 탄두 중량으로 하강하는 현무포는 최고 속도 마하 10에 육박하는 속도로 낙하하는데요. 이때 목표물을 300m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터지게 된다면 전술핵 무기 수준이 되는데요. 특히 해당 무기는 북한 깊숙이 있는 김정은 벙커를 파괴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량에 따라서 더 강렬한 위력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시험 연구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몇 번이나 재실험을 마치고 개발을 마무리했던 만큼 성능이 높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죠. 그렇기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국의 무기 수출만은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까지 온 이상 한국의 무기 수출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러시아는 앞으로 계속 한국을 압박을 하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북한처럼 러시아에게 의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제재를 해봤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건데요. 이미 서방국에서도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까지 등을 돌리게 되면 오히려 러시아가 아쉬운 상황에 불과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붙잡은 북한은 썩은 동아줄이 아닐까 싶네요.